하늘샘 국제기도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주중에는 기도하고요. 주말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래교실을 진행하면서 봉사 공연하고 있는 드림피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리더님들에게 최고의 강의란 무엇인가? 강의라는 것은 어떤 강의가 가장 최고의 강의인가? 그리고 강의와 주제와 목표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미래 내가 강사 역량, 미래 리더로서의 역량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나? 그리고 강의 콘텐츠는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 그리고 강의의 스킬과 스피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1교시에 스피치 하시는 걸 우리 리더님 봤더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만 하시면 멋진 리더로 여러분들이 이번 5주 동안에 리더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거듭나는 변화와 성장으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라이온으로 거듭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럼 먼저 최고의 강의가 무엇인가? 모든 강사, 리더들은 최고의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강의란 누구나 최고의 강의를 다 원하지만 강사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강의하시는 건 리더들이죠. 리더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최고의 강의 준비를 해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 메신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강사는 교육생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의 장기 기억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드림피드의 강의를 여러분 리더님이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주신다면 저는 훌륭한 강사 역할을 감당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뭔가? 강의라는 것은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입니다. 우리 2023년도의 슬로건이 뭐죠? 변화와 성장. 대단한 그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가 변해, 우리가 변해가 아니라 나로부터. 성장도 나로부터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과 변화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아까 우리 리더님들께서 1분 30초 안에 뭘 발표하셨더니 교수님이 1분 30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 시간 관리하는 것도 스킬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이 갖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강의가 뭔가? 최고의 강의는 일단 소통, 우리 같은 팔로우들과 우리 멤버들과의 소통, 그리고 라포, 대화를 통해서 동질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동질감. 우리가 지금 5주 동안에 많은 바쁜 일 다 제쳐두고 또 많은 만남을 제쳐두고 정말 중요한 일을 다 제쳐주고 이 리더스 아카데미를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이유는 좀 더 나은 변화와 좀 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비록 끝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5주 동안의 아카데미를 통과하고 여러분이 수료식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강의와 주제와 목표는 강의를 통해서 또 내 얘기를 통해서 내 발표를 통해서 고객들은 내 얘기를 듣는 청중들, 우리 멤버들, 우리 팔로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이런 것 항상 유념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내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가? 그래 맞아 맞는 말 같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항상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우리 라이온스 협회 라이온스 클럽은 봉사 클럽이기 때문에 내가 갖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로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내 멤버들은 무엇을 원하고 내 회원들은 무엇을 원하고 우리 클럽 식구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 클럽 식구들이 우리 클럽 멤버들이 우리 협회 멤버들이 내 얘기를 공감할 수 있는가?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가? 또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항상 이런 데 키포인트를 맞추시면 리더로서 더 나은
훌륭한 정말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잠깐 화제를 바꿔서 우리가 미래는 어떤 리더를 바라고 있고 미래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우리가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시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 아까 노트북으로 해봤잖아요. 디지털을 모르면 좀 더 뒤지게 돼 있고 모든 봉사와 모든 또 팔로들의 모집과 지속 그 클럽의 지속 성장한 가능은 디지털이라는 이 기기, 이 매체를 이용해서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리터러시 잘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디지털 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또 뭐 6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디지털, 자료화 시대를 자료화되는 것. 어떤 문자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것으로 저장되는 시대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AI 시대라 그러죠. 인공지능 시대.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또 우리 가상인간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챗 GPT라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제는 데이터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클럽의 활성화 이런 것도 모든 건 데이터를 잘 집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나 라이온 활동을 18년, 20년 했어요. 그럼 그동안 나의 활동을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 클럽이 20년이 됐는데 우리 클럽이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잘 비추게 뒀느냐? 한마디로 새로운 신입 회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했어. 우리 협회는 이게 우리 협회에 나아갈 방향이야. 우리 클럽의 방향이야. 우리 회장님의 방향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전쟁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통계를 보면 우리 현재 지구촌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망하고 우리 전쟁 쪽에서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인구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약 7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바일을 사용하는 인구는 약 80%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사용하는 인구가. 그리고 SNS 사용하는 인구가 한 60% 됩니다. 40억 정도 됩니다. 카카오톡 또는 구글의 차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양한 SNS가 한 6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도 우리가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는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 지금 실감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 간단하게 우리 협회, 우리 클럽의 회의가 언제 며칠 날 있어요? 다 전화를 합니까? 전화 안 하잖아요. 그냥 카톡 단톡방에 탁 올리거나 SNS에 다 보내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은 저는 감히 4초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초. 초연결.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되는 시대예요. 우리 지구 뒷 건너편에 있는 우리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손가락 클릭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 초연결 시대입니다. 그리고 초기록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참석했어요. 사인도 하시고 하시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면 삑 하고 그냥 출근도 체크하고 이런 시대. 초기록 시대예요. 또 요즘은 CCTV로 다 여러분들의 동태가 다 기록되는 그런 시대죠. 초기록 시대. 그리고 초지능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까지 우리 삶은 누가 얼마나 많은 지능이나 자료를 안기하고 있느냐, 많이 내 머릿속에 가두고 있느냐가 그분이 유능하고 우수한 과학계였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청소년들의 시대, 디지털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자료를 집대서 검색할 수 있느냐. 이제 지능은 다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검색의 시대, 초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우리 리더님들에게 말씀을 초융합.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융합. 산업 간의 경계도 파괴됐고요. 또 시니어와 주니어의 경계도 파괴됐어요. 요즘 보니까 80살 되신 분도 운동하시고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초융합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 각 클럽에서 고민이 아마 이게 조금 저로서는 고민이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신입 회원과 기존 회원들과의 융합.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디지털 활용하면 됩니다. 사용한 방법들은 클럽 리더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시면 되고요. 사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슬기롭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표현하죠. 슬기로운 사람. 또 호모 루덴스, 잘 노는 사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시면 됩니다. 호모 루덴스. 지금 이 디지털 세대는 잘 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봉사하는 것도 일 안 나는 기분으로 봉사가 아니잖아요. 즐기는 것이잖아요. 즐기는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을 나눠주는 것. 잘 노는 사람이죠. 얼마만큼 잘 놀 줄 아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 클럽 회원들끼리 우리 어디 골프장가 어디 볼링장가 이것도 잘 놀이 문화를 통해서 단합하고 놀이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 아카데미쿠스 지금 공부하시는 우리 리더스 아카데미에 오신 우리 리더들은 다 공부하고 배우기 오신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고 이미 다들 뭐 대학도 다니셨고 뭐 여러 가지 배우는 데만큼 엄청나게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뭐 때문에 또 배워요? 배우면 끝이 없다. 호모 아카데미쿠스 공부하는 사람이 미래의 인간이다. 그리고 뭐 손재주 있는 사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런데 제가 우리 리더님들에게는 호모 루덴스와 호모 사피엔스 이 두 가지를 우리 리더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기의 아성을 쌓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우리 전 정권 시대부터 많이 했죠. 전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변환되는 겁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뭐냐면요. 뭐 IoT,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 발전의 토대로 삼는 거예요. 우리 국제 라이온스 협회도 우리 라이온스 협회 발전, 우리 봉사의 여러 가지 기틀, 모든 변화와 성장의 자료를 디지털화시킨다. 이게 디지털의 대전환 시대입니다. 모든 게 디지털을 버리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세대를 다 실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신입 회원들이 다 계속 우리 클럽에 새로 영입되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우리 클럽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가? 우리 리더님들께서 먼저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리터러시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혹시 리터러시란 이런 영어 들어보셨죠? 이 리터러시는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디지털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해했으면 활용할 줄 아십니다. 이거죠? 리터러시란 문자에서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능력. 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가 파괴됐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도 파괴됐고요. 공간이 서로 파괴됐어요. 미국과 뭐 순천과 보성은 너무 가까우니까 서울과 순천도 또 미국, 영국과 순천도 또 저기 브라질과 순천도 여러 지역의 공간이 파괴됐죠. 그리고 이제 세대가 파괴됐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국제 라이온스 협회도 지속 성장 가능하다면 새로운 신입 회원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늘려갈 것인가. 이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죠. 세대의 파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산업의 경제가 파괴됐다는 것은 농업과 공업. 예전에 농사 지시면 농사만 짓고 집판장에 그냥 갖다 냈어요. 근데 요즘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해요. 그죠? 이런 시대가 됐다고 말이죠. 뭐 상업도 예전에는 뭐 장사하시면 장사만 했어요. 근데 상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물건도 만들어요. 이게 산업 간의 경제는 이제 산업의 융합입니다. 농업과 공업이 융합되고 상업과 공업이 융합되고 서비스업과 또 판매 뭐 농업도 융합되고 다 이렇게 6차 산업 시대. 모든 산업 간의 융합이 되는 거죠. 공간도 파괴됐습니다. 이제는 온오프라인, 온라인으로도 되고 오프라인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클럽도 어떤 분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모임도 하시고 오프라인에도 모임도 하시고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이제 블렌딩하는 거예요. 동시에 융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파괴는 세대 간의 융합을 합니다. 라이온스 협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어떤 봉사활동, 또 우리 시니어를 위한 봉사활동, 또 어떤 뭐 새로운 뭐 유아를 위한 봉사활동, 여러 가지 아이템을 서로 생각하고 사회 공헌적인 내용.
조금 생각의 틀을 좀 넓혀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간의 융합이 되려면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는 막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끄집어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클럽이 어떤 예를 강남 클럽, 뭐 희망 클럽에서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하더라 하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또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력, 생각하는 거. 온라인을 할 것인가 오프라인을 할 것인가. 우리 클럽 회원들은 온라인을 좋아하나 오프라인을 좋아하나. 또 우리 클럽 회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융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감수성입니다. 우리 지금 리더님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감수성. 공간의 능력.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뭐 자기 짝꿍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또 내 지역사회 서로 공감하는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의력, 사고력, 감수성이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리더님들이 꼭 갖춰야 할 제가 세 가지의 능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무엇을 아는 게 경쟁력이냐? 아까 창의력과 또 뭐라 그랬죠? 사고력과 감수성.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생각하는 힘,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우리가 그렇구나, 그렇지, 이게 공감해주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요. 이게 아는 게 새로운 경쟁력입니다. 그럼 미래의 리더 또는 미래의 강사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주도하고 영유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봉사를 왜 합니까?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자로 모든 리더님들이 우리 클럽 회원들도 관리를 하시고 또 클럽에 가입도 그러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행복을 주도할 수 있는 영유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강의 콘텐츠는 강의 소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강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소재거리가 필요해요. 내가 우리 팔로우들에게 우리 멤버들에게 뭔 얘기를 하거나 무엇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제안할 때는 반드시 그 제안에 대한 소재거리가 필요해요. 그럼 소재거리는 어디서 찾느냐. 정보를 찾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책이나 인터넷, 또 방송, 그래서 아이를 찾아낼 수 있고요. 또 나의 얘기. 멋진 리더는 나의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얘기. 내 얘기를 통해서 내 팔로우들이 공감하고 그렇구나. 우리 회장님은 이러네. 우리 총무님은 이렇구나. 이런 생각 갖고 계시구나. 내 얘기를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합할 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 얘기를 주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시니어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요.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몇 살 정도 보이나요? 주보세요. 되게 정확하게 하시네. 저는 이제 올해 65세 되고요. 제가 고향은 순천입니다. 순천이고요. 중앙국민학교 이시중학교 2회 순천고등 27회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약 한 30년 이상 입시학원 운영했습니다. 입시학원 하면서 여러 가지 강사님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재를 키울 것인가 하다가 이제는 고향에 와서 진짜 내 후배들을 좀 기르고 싶다 해서 60살에 과감하게 서울에 있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내 고향 순천으로 왔습니다. 순천으로 왔더니 설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나이는 저는 60대라서 또 한참 젊은 줄 알았더니 나이가 든다고 다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했는데 순천까지 학원 연다는 것은 좀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학원 강사하려고 가르치는 데 내가 좀 자신 있으니까 해서 제가 무슨 과목 가르치냐면 수학을 가르쳐요. 수학을. 그래서 지금은 한일쌤 국제기도학교라고요. 그 광양 넘어가는 맥도날드 뒤쪽에 있는 한일쌤 국제기도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모든 수학을 제가 그 수학을 영어로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화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해왔고 오랫동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 제2의 인생을 펼쳐가는 거죠. 근데 와서 제가 처음에 고향 와서 했던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요양보호사를 했어요.
요양보사 아시죠? 돌봄 요양보사 하다가 또 프로그램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순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5주 동안 이 리더스 아카데미 누가 등 때밀어서 왔든지 뭐 회장님이 막 가자 그랬든지 특별히 존경하는 것이 신입 회원님들이 이 아카데미 온 건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각 클럽의 신입 회원님들이 이 리더스 아카데미 왔다. 그 클럽의 발전은 제가 보장합니다. 벌써 그런 깨어있는 생각이 있으신 회원님들이 계신 것은 그 클럽의 영원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제 삶이 콘텐츠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전문성의 발달 단계는 메슬로의 욕구 5단계처럼 여러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아마 능숙자 정도로 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고급 입문자 정도로 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숙련가나 전문가 과정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신만의 창의적 차별화입니다. 그 회장님만의 차별화된 회의의 클럽의 운영 방법, 그 회장님만의 차별화된 우리 회원들의 서로 단합된 어떤 프로그램, 이런 차별화된 전문가로 성장을 쭉 해내면 나는 어떻게 나만의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나만의 클럽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우리 클럽이 어떻게 통해서 단합하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쭉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의는 글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할 때는 먼저 아이 컨택입니다. 입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쳐다봐 그러죠 이러면 절대 안 되죠. 한 분 한 분씩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옆 사람 눈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얼굴을? 옆 사람 얼굴 잠깐 봐보세요. 우리 이렇게 만나면 또 큰 축복이고 정말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것인가? 보세요. 눈을 보고 아이 컨택도 방법이 있어요. 힐끗 보면 훔쳐보는 거 하고 힐끗 보고. 근데 몇 초 동안이 좋냐면 1초 보면 훔쳐보는 거가 꿍꿍이 아니다. 이렇게 회장님 어쩌세요 회장님? 반대 보면 뭐야 회장님 날 훔쳐보나?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떨 때 가장 공감이 되고 오랫동안 보면 왜 그래? 이런 거죠. 너무 오래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죠. 3초에 하나 둘 마음속으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3초 정도의 이 눈맞춤이 아주 좋다 그럽니다. 8초 이상 그런 거 보면 부담스럽고 소리 끼치네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 이 눈을 뭐라 그래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맞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 맞춤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콘텐츠나 내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내가 전달할 때는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면 먼저 소통하는 거. 회원님들 오셨으면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잘 계셨어요? 아 그래요? 이번 주 어땠어요? 사원 어떠셨나요?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자 회의 시작합니다. 자 오셨나요? 출석 부릅니다. 이거보다 먼저 소통하는 거예요. 어땠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우 너무 잘 돼서 너무 저도 좋아요. 좀 힘드신 회원님은 좀 힘내십시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려면 스피치. 스피치는 본인이 끊임없이 개발하고 본인이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말하는 톤, 빠르기, 그 다음에 어투 이런 걸. 저 얘기할 때 사투리 별로 좀 많이 쓴가요? 별로 안 쓴 편인가요? 사투리 좀 많이 쓴 것 같은가요? 별로 잘 안 쓰죠? 제가 순천에 태어나서 학원에서 강사 생활 30년 하느라고 표준어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서울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종종 원어는 버릴 수 없지만 저런 사투리가 구수하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 스피치하는 습관, 눈 맞춤, 그리고 적당한 제스처. 그렇죠. 아 회원님 오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말이죠. 아 그럽시다. 적당한 제스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 이번에 우리가 이제 12월례를 하는데 청문회 발표 한번 해보죠.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좀 회원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회장 저기 그만시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주눅 들면 떳떳하게 유젓하게 자세로 하면서 회의도 진행하시고 내 생각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네 가지를 꼭 인정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소통입니다.
강사에게 필요한 6가지 목소리 조건을 제가 기록해봤는데 저도 워낙 주중에 계속 아이들을 강의하고 사실은 오늘 오후에 조퇴하고 나왔어요. 다음 주부터 제 가을 학기 중간고사예요. 저희 학교는 미국 학년제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 학교에 똑같아요. 졸업을 하면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장학금을 받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깔아앉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필요해. 발음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들려야 돼요.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려야 되고요. 적절한 속도야 되고요. 넘나기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회의할 때. 자, 우리가 말이죠. 지난달에 봉사훈련했는데 어떤 데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원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특별히 A 회원님께서 뭐 스폰해 주셨는데 너무 기묘하게 잘 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적절하게 같이 감동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로서는요. 이제 성공하는 강의, 성공하는 회의, 성공하는 전달, 메신저는 이겁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자신감.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이걸 신뢰 안 하겠죠?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얘기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얘기를 하면 우리 클럽에 있는 팔로워나 멤버들이 공감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12월 달에 어느 지역에 봉사 활동이 있어요. 봉사 활동하자고 독려를 해야 돼요. 자, 왜 봉사가 필요한지, 우리가 봉사 중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우리 회원들은 어떤 영향을 해줄 것인지 다 같이 참석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돼요. 저도 사실은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 섬김과 나눈 봉사 클럽이라고 청소년 봉사 클럽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매월 한 번씩 노인 복지센터에 봉사 공연을 나갑니다. 야, 너 나와. 안 나오면 너 죽인다. 너 이번에 축학교. 이렇게 협박 안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말이지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훈련해보자. 며칠까지 지방에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저는 부단장이고요. 단장님은 교장선생님이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 말 따라진과 동시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15명이 그냥 바로 찹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같이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에 항상 호소하고 있는 강의, 무엇보다 빠짐없이 재미있어야 돼요. 아마 제 수업 시간에 죄송합니다. 한 분도 좋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재미없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강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성공하는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강의의 성과는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내 회의에서 레퍼트, 우리 이번에 원래 작은 회의부터, 작은 소모임부터 어떻게 내가 진행해서 어떤 얘기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꾸린 다음에 어떻게 내가 마무리해야지. 이게 딱 정리해 놓는 거예요. 본인이 2명 모이든 3명 모이든 회장님들이나 클럽장님들 또 총무님들, 왜냐하면 회원들로 다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설계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뜻을, 우리 이번에 우리 클럽의 방향을 전달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리더님들은 또 작은 조직의 리더나 큰 나라의 대통령이든 어떤 내용이든 우리 지금 나라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부족한 게 이건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나? 많이 부족.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뭔만 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을 얻는, 지지를 받는 그런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최고의 강의는 팔로들, 멤버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요. 또 어떤 내용으로 내가 전달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마무리할 것인지를 쭉 레파토리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강의라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소개하고 실질적으로 강의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회의를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실습. 사실 이거 끝나고 나서 강의를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기만 해도 해나실 걸 알고 제가 빠르게 설명한 후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강의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소통하는 거예요. 혼자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회의도 마찬가지. 강의가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에게 남편에게 혼자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문제는 저는 소통의 부재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클럽의 문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 협회의 문제, 크든 작든 다 소통의 문제예요. 서로 공감의 문제. 회장님의 생각과 총무님 생각이 달라. 그러면 그건 좀 산으로 가는 클럽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총무님, 그다음에 총무님, 제1부회장, 2부회장님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소통해서 같은 뜻으로 이렇게 뭉치면 그 클럽은 정말 단단한 최고 세계 최강의 그런 클럽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제에 적절한 내용으로 전개하는 건데 볼게요. 강사는 리더. 여러분들 제가 강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리더라고 생각하십시오. 리더는 평생 직업입니다. 왜 은퇴가 없냐면 항상 어디든지 간에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총재님도 지금 굉장히 팔팔한 젊은 그런 연세시지만 한동안 저에게 오셔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고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엄청 멋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동료도 하시고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존경합니다. 무엇을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강의하였지만 이제 TV를 보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노래를 듣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보든지 우리 클럽을 위해서 우리 협회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겠는가 항상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갔더니 이 골목길이 좀 지저분해. 어느 골목에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봉사하면 되겠구나라든지 또 어떤 데 갔더니 열심히 어린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럼 내가 여기서 우리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랄지 이렇게 항상 어느 지에 가거나 자기의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홍보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PR 시대라면서 아주 그냥 디지털을 통한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이 뭐냐면 디지털 상에서 그 클럽을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남 라이언스 클럽 딱 검색했을 때 내 클럽의 얘기가 쫙 나오면 이미 그분은 디지털 세상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이제 강사는 평생 직업이고 강의는 소통하는 것이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 리더님들은 우리 클럽의 회원님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좀 더 질 좋은 봉사, 좀 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시는 봉사, 더 효율적인 봉사. 그러면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가져야 되고 꾸준히 배우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배워서 풀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리더스 아카데미를 끝났어요. 5주 동안. 끝나고 나면 끝났으니까 리더스 아카데미는 그냥 상관없어. 아니라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내 클럽에 적용하고 내 가정에 적용하고 내 지역사회에 적용하면 그것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질 좋은 강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으냐면 좋은 강의는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봉사도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수준에 다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 일이 수준에 레벨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소통과 공감, 마음에 남는 강의, 마음에 남는 회장님의 한마디, 내가 오랫동안 평생 가질 수 있는 어떤 삶의 지표와 같은 그런 행동, 그런 경험 이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멤버님들에게. 그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청중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과 공감을 유도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소통과 공감. 항상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내가 얘기했을 때 내 팔로워들이 내 얘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리더님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톡방이 혹시 다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회원님들이 뭐라고 글을 올리면 올렸구나 하지 마시고 뭐 좋아요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트 이게 있잖아 하트랑 이게 최고 그거 꼭 해주세요. 누가 글 올리면 공감해 주면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다른 회원님도 하시지만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나 리더님이 해주시면 더 그 회원들은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공감해. 그 다음에 꼭 자신의 컨디션 관리를 하시고 피드백과 개선. 이게 사실은 리더님이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활동을 했어요. 어떤 봉사 활동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봐야 돼요. 좋았나 어쨌나, 이번을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나, 우리 회원들은 어떤 보람을 가졌나, 우리 회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나, 꼭 피드백을 해서 그걸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번에 제 53차 봉사활동, 이번 순천시 해령면에 무슨 도로 만들기, 그랬으면 그게 된 효과는 뭐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멤버들은 어떤 만족감을 가졌고, 그걸 통해서 우리 클럽은 어떤 단합력을 키웠다랄지, 이렇게 딱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의는 드라마처럼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오래전에 서울에서 학원 강사님들을 교육할 때 제가 했던 겁니다. 우리 리더님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시구나. 주말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세요? 네. 그러시구나. 대단히 훌리 하시네요. 영화는 보기가 영화를 보세요. 요즘 드라마 중에 효시 각자 도생인가 뭔가 그 주말 드라마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왜 보는 거냐면 재밌으니까. 드라마는 1편부터 보면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이제 11월부터 KBS 대하 드라마인데요. 대하 드라마. 그리고 개그 콘서트도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TV도 보셔야 돼요. 정보를 입혀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또 해서 이렇구나. 뭐하고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네? 우리 라이온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항상 정보를 입혀야 되니까 드라마, TV 보는 것을 TV 안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보시고 또 같이 회원들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강의는 드라마처럼, 왜 드라마처럼? 드라마가 재밌어야 되니까 강의는 재밌게 그러면. 왜 드라마는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내 회의의 진행 방법, 내 메시지도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 어떻게 맺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딱 먼저 구성해 보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런 다음에 등장인물이 있어야 돼. 등장인물. 주인공은 누구고. 예를 들면 이 어떤 회원이 정말 이번에 봉사해서 내가 그분을 칭찬해줘야지. 근데 다른 회원님들이 조금 소외감을 가지려니까 내가 그 다른 회원님들 중에서 무엇을 칭찬해줘야지. 우리 클럽장님들은, 리더님들은 이 팔로라 멤버들을 무한히 칭찬하십시오. 조금 부족하고 참여나 활동을 잘 못하신다. 조금 소외된 회원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이미 자주 오신 분들이나 자주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소홀해도 그분이 열심히 오시잖아요. 새로운 신입 회원들이나 또는 내가 꼭 신입 회원으로 모시고 싶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삼고초려하는 식으로, 그렇죠?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시는 등장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전개해야 돼요. 전개할 때는 흥미가 있어야 되고 집중도 하게 되고 공감도 하고 감동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클럽 회원님들이 우리 리더님들에게 공감을 하시면 우리 리더님은 짱입니다. 더 이상 리더로서의 개발하거나 발전하지 다 나를 공감하고 다 나를 따라주는데 최고의 리더죠. 그렇죠? 나를 다 공감하고. 우리 윤정호 총재님이 우리 전남 동부지역의 총재님으로 다 우리 멤버들이 나의 뜻 따라주고 나와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 서로 협력하면 최고의 총재님이시죠. 역대로. 그렇죠? 이게 공감 능력이 감동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엔딩을 해야 돼. 자, 시작을 했어요. 끝이 흐지부지. 자, 끝낼까요? 이렇게 끝내시면 엔딩이 중요합니다. 엔딩. 마지막. 우리 드라마 엔딩 어떻게 하던가요? 드라마 자주 보신 분. 해피엔딩. 해피엔딩. 아니, 왜? 10편이 끝났어. 오늘 10회가. 그러면 마지막이 뭐예요? 11회를 예고편 보내주잖아요. 살짝. 그러니까 올해 11월 원래를 했어. 그럼 12월에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살짝 말해주는 거예요.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이번에 12월 달에 무슨 회원님이 모여서 이렇게 단합 때도 뭐도 하고요. 몇월 달에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예고편처럼 엔딩에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또 와야겠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같이 참여하실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소개하는 방법을 한 큐에 나를 소개한다. 원큐 메시지입니다. 원큐 메시지는 자기 소개할 때는
세 가지를 본인을 어필하는 겁니다. 나를 브랜딩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을 넘어서 디지털 브랜딩의 시대예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들어보셨죠? 나 자신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나의 특징이 뭐고요? 나의 강점이 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무엇을 돕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고객들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하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든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리더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갈 것인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럽 회의를 하시면 우리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고민일 거예요. 막 무슨 회원이 이번에 원래도 오세요 그럼 나 바빠 죽겠는데 원래 가면 술이나 한잔 주면 올까 이렇게 되지만 그분들이 와서 뭘 얻어갈 것인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작은 페넌트를 주든지 아니면 작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 빵을 한 조각 주든지 예를 든 겁니다. 뭔가를 얻어갈 것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얻어가든지 정보를 얻어가든지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얻어가든지 이렇게 얻어갈 것이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고요. 이것을 딱 한 가지 정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무엇을 어떤 강점이 있고요. 나의 강점이에요. 나의 강점.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A클럽의 회장님이 서로 친하셨어요. 나는 여러분 내 강점은 회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잘 귀담아 듣는 강점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들었을 때 함께 공유하고 어떤가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멋진 클럽 회장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는 드림핀입니다. 꿈을 심고 가꾸는 일을 사실은 3, 4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저는 드림 PD, 꿈을 심고 가꾸는 자다. 그러면 PD, 방송국 PD도 되지만 프로젝트 디벨로퍼,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개발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스스로 제 브랜드 네이밍을 정했습니다. 내 스스로 누가 정의잖아. 나는 드림 PD야 이렇게. 누가 당신 드림, 내가 스스로 나는 드림 PD예요 이렇게. 그리고 당신의 꿈을 가꾸도록 코칭합니다. 사람마다 우리 클럽에 있는 멤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말 꿈이란 게 삶에 정말 중요한 모티브가 되자 삶의 작은 끈앞이 되죠.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이 재밌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간단하게 나는 사업을 이번에 1호점을 냈으니까 2호점을 낼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30평짜리 사업인데 100평을 해봐야지. 나는 이번에 공사 클럽을 한 달에 3번 했는데 이번에 10번 해봐야지. 그런 간단한 꿈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을. 근데 대부분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분들에게도 선배님, 또 고객님 꿈이 뭐예요? 잘 모르는데요. 이런 분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스 아카데미를 여러분들이 5주 동안 하시면서 우리 리더님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그 꿈을 구체화시켜 보십시오. 근데 그 구체화는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원들이 20명밖에 안 돼요. 내가 배가 운동으로 이번에 회의기 동안에 50명을 해봐야 된다지. 그런 큰 꿈부터 내가 작은 꿈까지 그 꿈을 한번 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갖고 코칭해서 중요한 품격 있는 삶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품격 있는 삶.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품격. 클래스. 품격 그러니까 옷을 잘 입거나 또 머리를 잘 미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르신들을 노인복지센터에 모시다 보니까 우리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 나이 드시고 계시지만 나이가 언젠가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때가 오더라고요. 난 원치 않은데 그냥 어디 가거나 어디 센터에 들어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는 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해야겠다. 그러도록 내가 돕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죄를 소개합니다. 저는 드림 PD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가꾸도록 코칭해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리더스 아카데미 5주 동안에 나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나의 브랜드 네이밍을 해보시는 겁니다. 브랜드 네이밍은 자기 특징을 잘 살려서. 그죠? 이제 강의안을 만드는 방법.
자, 어려운 얘기죠. 나를 소개하는 게, 그죠? 혹시 자기 브랜드 네이밍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뭐야? 아까 보니까 뭐 청소년의 도움도 받지, 저랑 거의 비슷한 사역을 하시던데, 청소년의 뭐 진로 전문도 하시고, 저 언제 제가 뭐 개인적인 연락해서 제가 학교에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연락하면 좋은 그런 신의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청소년의 어떤 진로를 담당하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브랜드 네이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섞여도 좋지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요즘 그런 디지털 브랜딩의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강의안을 만들려면 복잡하게 됐습니다. 주제를 이게 회의록을 만들려면 똑같아요. 회의의 주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회의 주제. 원래로 왔어요. 근데 10월 원래거든.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LA도 똑같고 11월도 똑같아. 11월도 똑같아. 너무 식상하잖아요. 회원님들이 오셔요? 예를 들면 11월의 주제는 청소년에 대한 발전 방안을 서로 함께 얘기할 것이다. 또 12월의 주제는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눠봅시다. 예를 든 겁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그때 원래마다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서 리더님들이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멤버들이랑 이번에는 뭘 얘기하겠구나 미리 예측을 하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참석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저는 사실은 노래 강사 역할을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보면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복지센터 가서 부족하지만 제가 어르신들을 통해서 행복을 드리고 사랑을 주면서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그 노래교실의 주제를 매일 정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을이 제 주제였습니다. 가을을 노래하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이렇게 가을에 대한 내용. 또 다음 주는 세월을 노래하는 세월을 주제하고 이렇게 월간 계획을 주제별로 설정해서 그 주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합시다. 치매 어르신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 우리 회원님도 어떤 메시지를 정할 것인지를 우리 리더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 리더스 아카데미 5주 동안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금보다 예전 잘 오셨습니다만 새로운 변화와 성장으로 행복한 우리 클럽이 되려면 리더님들의 생각과 사고력을 넓히셔야 돼요. 우리 클럽 회원님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디어를. 멤버들에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클럽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고 우리 재무님, 총무님 맞더니 회장님 우리 회원들이 너무 그냥 의욕소침해가지고요. 그래 우리끼리 단합대라면 오케이. 그럼 단합대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성리한 단합대, 조촐한 단합대 또 일단은 마음이 합해야 봉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의 어떤 단합력을 필요해서 작은 이벤트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주도적으로 회장님이 이번에 뭐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예를 숫자 하더라도 자 이번에는 주종을 뭐 가져올까? 이렇게 해서 서로 의논하면 회원님이 다 참여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클럽 회원님들이 잘 되는 클럽과 약간 저렇게 안 되는 클럽의 차이는 그 클럽 회원님들의 소속감을 키우나 안 키우냐예요. 소속감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클럽 회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리더들이. 회장님, 이거 아까 어떤 분이 나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사이즈 이렇게 그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유도할 것인지 이걸 찾으면 우리 리더스 아카데미는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의 목표, 회의의 목표를 정하고요. 소주제, 목차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목차별 내용도 전개하고 결론은 이 모든 것은 스스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멤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리드하고 어떻게 그들의 가려운 데를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줄 것인가. 우리 윤영호 교수 총재님께서 그게 대해서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관계해 보시니까 그 같이 있는 멤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리더스 아카데미 3기가 예전에 기도 정말 활성화됐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강의안을 만든다. 회의안이에요. 회의로 꼭 기록해 보시는 게 좋아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레파토리를. 그리고 그 회의록을 지금 총무님이나 누구분이 기록하시죠. 꼭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 기록을 페이퍼에 남기는 게 좋지만 디지털화 시키는 게 좋아요. 매달 며칠 매달 강의 오픈해도 되고 그냥 우리 걸로 자료해도 되고 좀 비공개 되거든요. 디지털에 남겨서 내가 회장을 물러나도 몇 년 매달 회의록 탁 하면 그때 회의록이 쫙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클럽의 봉사활동 쫙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보다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가가 중요합니다. 내 얘기를 통해서, 내 회의를 통해서. 그죠? 강의 주제, 또 목표, 강의 부제, 목차, 강의 결론까지 이렇게 쭉 기록해 보시면 돼요. 이건 회의로 바뀌어요. 회의의 주제, 회의 목표, 회의의 부제, 회의 목차, 회의 결론. 본인이 쭉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워낙 잘하셨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리더스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과 리더스 아카데미를 수료하지 않은 클럽의 회장님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려면 뭔가 좀 계획적으로 좀 치밀하게 잘 귀담아 듣고 저렇게 잘 수립해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멋진 클럽을 운영할 수 있으면 야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리더스 아카데미 다녀오시더니 뭔가 바뀌었어 이렇게 공감 다 이렇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시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매주 5주 동안 녹록치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주. 제가 몇 년 전에 품격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 쳐보면 제가 품격 있는 삶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품격 있는 삶. 그때는 제 브랜드명이 시니어 PD였습니다. 시니어들의 삶을. 근데 왜 제가 드리피를 바꿨냐면 학교 갔거든요. 어린아이. 주중은 초중생들. 주말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내가 시니어 PD는 안 되겠다. 얘들한테 시니어 PD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리피드로 제가 바꿔서 지금 한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삶은 무엇인가 강의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쭉 한 40분 정도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드리피드에 했던 강의가 뭔지 보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이제 강의 주제를 통해서 강의를 이렇게 발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원래는 가져야 되는데 아까 1교시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고요. 제가 우리 리더님들에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ESG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ESG 경영, ESG 운영. 우리 클럽도 ESG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면 결코 망하지 않고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클럽이 될 겁니다. ESG는 사회 공헌하는 것, 거버먼트, 엔바이러먼트,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 공감과 그다음에 관리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건데요. ESG는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 작은 삶 속에서도 그게 활용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나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나는 사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클럽의 회원들끼리만 단단히 단합되고 우리 회원들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클럽을 통해서 지역사회, 세계 평화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하시면서 클럽을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시면 멋진 클럽이 될 겁니다. 오늘 이번에 2일차 리더스 아카데미를 우리 리더님들이 진행하시면서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죠? 또 조금 더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또 조금 더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언젠가는 바로 이 5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모든 개개의 클럽이 몰라보게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 중에 모두 다 세계를 리드하는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님들이 반드시 다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만큼 되거든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믿습니까? 네. 오, 그렇죠. 말의 힘을 믿습니다. 따라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잘 될 겁니다. 항상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우리 멤버님들에게 꼭 이 세만 하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갈수록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 회원님들의 모든 사업, 모든 봉사공연, 봉사활동, 또 우리 모든 단합, 사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리더로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지금보다 몇백 배 성장하는 멋진 리더로 저는 성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변화와 성장으로 행복한 나이로. 변화는 누구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나부터. 변화는 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끝없는 공부와 끝없는 투자와 끝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 리더님들 참뭐 어디 신입회원이랑 갔으면 밥이라 하나 사려면 리더님이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들어가요. 또 여러 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모든 다 우리 클럽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더 잘 될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더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아주 긴 시간 열강을 해주신 우리 드림PD 정윤수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